네, 써님. 어, 자다 일어나서 책을 잠깐 봤는데요. 저 지금 표지 그림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거든요. 약간 디지털화 되어 있고, 오른쪽 그림은 어떤 한국 작가의 그림이라고 하기보다는 디지털로 만든 이미지일 것 같은데, 물론 확실치는 않아요. 그거를 실제로 그림으로 그래서 전시를 했는지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저것도 만약에 프린트를 해서 일부 그, 그 아티스트가, 그 NFT를 만드는 그 아티스트가, 미디어 아티스트가 직접 사인을 했다거나 하면은 이제 진품화가 되는 건데, 판화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저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거기서 가져온 거죠. 그 오마주라고 볼 수 있어, 오마주. 근데 이제 그 예술 진리를 훔치다라는 책을 보다가 자꾸 시 얘기가 나와요. 시 얘기가 나오고, 또 예술은 장소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술은 장소인데 진리가 새롭게 형성되는 개방된 장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개방된 장소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저런 표현이 하나의 그 시적인 표현이면서 뭔가 진리나 원리를 드러내는 표현인데, 그러면서 속초의 메타버스 미술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그 1996년 중앙 비엔날레 대상을 받고 그 월간 미술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중앙일보 인터뷰도 본격적으로 했고, 이제 월간 미술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 어디 뭐 미술관 관장인가 뭐 안인기라는 기자였어요. 제가 좀 호감이 있었던 여성분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청춘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갖고 이렇게 그럴 때였죠. 그래서 특별히 잊혀지지가 않는 분인데, 제가 저 여자 참 좋다 했던 분과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분이 저기 평창동의 가나아트센터 큐레이터였던 것 같은데, 성함은 까먹었네요. 어쨌건 막 넘어가는데, 뭐냐면, 자 시부터 얘기해보죠. 시 여러분, 시 하면은 그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시의 가치, 우리가 그 고사성어라던가 그 다음에 한시 있잖아요. 한시를 외우는 거, 이거를 중국에 특히 사업하러 가는 사람한테 충고를 많이 해주거든요. 고사성어하고, 역사에 대한 지식이죠. 고사성어하고 뭐 삼국지 초한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고사성어하고 한시를 많이 외울 수 있어야 된다는 충고를 합니다.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예전에 그 남원의 미술관이 있는, 이제 제가 배운 바 있는 김병종 선생님의 그림을 서울대 총장이 시진핑에게 선물했을 때, 왜 중국에서 전시 중이던 김병종 선생님의 그림이 다 팔렸느냐, 뭐 이런 문제랑 좀 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약간
지표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통행증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통행증. 그러니까 어떤 장소로 가기 위해서 어떤 관문이 있어. 그럼 관문이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행증의 역할을 뭐가 하냐면 그 사람이 그 시를 알고 있느냐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뭐 고위 공무원을 그 한국의 사업가가 만나서 이렇게 뭐 독한 중국 술을 마시는데 때로는 그 통행증이 예를 들자면은 접대가 될 수도 있죠. 뭐 우리 접대의 기본적인 거니까 제가 이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슬과 여자라는 그게 통행증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점점 뭐랄까요? 그걸 꺼리는 공무원이 점점 많아지게 됐죠. 벌을 받기도 하지만 원래 공무원이 되는 사람의 기질과 뭔가 내가 특별히 더 접대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사업가에게 특혜를 준다 이거 안 맞아요. 기질상 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걸 거부하죠. 뭐 김영란법도 생기긴 했지만 저는 그런 거를 더 거부하는 공무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기질상. 아무튼 그 패스포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문구 하나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암구어라고 있어요. 암구어. 군대에서 밤에 이제 총을 쏠까 말까 하다가 저기 이제 적군인가 아군인가 왜냐면 뭐 옷을 바꿔 입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매일 저녁에 비밀리에 이렇게 자기 편들만 외우고 있는 어떤 문구가 있어요. 그게 한 5글자 이상이던가 아무튼 뭐 삶은 고구마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뿐히 들여밟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사뿐히 들여밟고 제가 넘어갔는데 이제 그렇게 고급지진 않아요. 그렇게 암구가 그렇게 고급지진 않는데 일종의 이제 군대에서 그 야간 경계 근무할 때 근무자들끼리 암구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 전에 이제 뭐 한두 시간 전에 또는 그날 저녁에 그 부대장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그 사이에 북한에까지 이렇게 적들에게까지 알려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야간에 이제 총을 맞을 것이냐, 적으로 인식되느냐, 아군으로 인식되느냐가 이제 그 암구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거 정말 완전히 아재개 그때 얘기인데 그 예전에 이제 그 아 발음을 아 발음이 안 되는 군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총에 맞아 죽으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이 농담을 그 지금 내 친구 그 정주가 나한테 해줬어요. 정정주가 지금 성신여대 조속과 교수. 그 우리 제가 중학교 때 나눴던 농담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농담입니까? 그 군인이 죽을 때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암구가 고구마였어, 고구마. 그래가지고 내가 아 발음이 안 돼. 그래갖고 죽을 때 10일 고구미린 인기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일 고구미린 인기 이러면서 이제 고구마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이제 죽죠. 그런 참 우리 중학교 때 농담이 있었는데 암구어 농담이죠. 그래서 어떤 그 뭐냐면 자 그러면 왜 고급진 식귀를 아는 사람에게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그런 프리패스 통행권을 주느냐 이거죠. 근데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살면서 계속 일어나요. 거기서 씨앗을 보는 거예요. 씨앗.
어떤 뭐랄까 뭐 자유 진리 뭐 평등 박애 뭐 이런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굉장히 주상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의 씨앗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군대 암구어 말고 이제 시로 넘어가서. 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를. 그래서 그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행동, 그 사람이 그게 사업이 됐든 예술이 됐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업을 예술처럼 할 거다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예술은 뭐냐? 예술이 뭐냐? 어, 어떤 새로운 장소를 그것이 이제 추상적이든 구상적이든 간에 뭔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유의 공간이든 진짜 공간이든 간에 그게 예술인 거죠. 그렇다면 메타버스라는 것은 예술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그 월간 미술 인터뷰할 때 제가 안인기 씨랑 나눴던 얘기 중에 가장 당신은 앞으로 무슨 예술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안인기 씨가.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인터랙티브 아트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랙티브 아트. 관찰자와 예술을 보여주는 그 작가, 예술가와 관찰자와의 상호 어떤 반응, 상호 어떤 대화, 리액션을 통한 예술, 그게 이제 인터랙티브 아트죠. 근데 인터랙티브 아트를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었었지. 그리고 메타버스도 하고 싶었어. 그러면은 속초 메타버스 미술관은 인터랙티브하고 메타버스를 합쳐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책을 보다가. 뭐 어떻게 합칠 것이냐. 이제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더 완벽하죠. 그 메타버스 미술관의 관객이 이제 저처럼 제가 그림을 분위기를 바꾸고 태양과 달을 이렇게 그려서 지금 팔고 있듯이 어떤 그림을 자기만의 방식대로 바꿀 수 있게끔 인터랙티브를 하는 거죠. 그럼 손으로 직접 만질 수도 있고 관객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읽어가지고 인공지능이 읽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뀌길 원하는구나 하면서 그 관객의 생각을 읽어주는 거죠.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완벽하게 그 사람의 생각을 읽지는 못하더라도 속초의 메타버스 미술관은 그 정도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손짓을 했을 때 그 장면을 프린트해 주는 거죠. 즉 모네의 그 연꽃과 연잎이 있는 그 연못을 내가 걸어가다가 아주 마음에 드는 연꽃을 발견했을 때 또는 그 연꽃에다가 이 관객이 색칠을 해요. 저게 보라색이었으면 좋겠어요, 연꽃이. 뭐 이런 식으로 말로 해도 돼요. 꼭 생각을 읽어주는 인공지능까지 안 가더라도 관객이 말로 뭔가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피아인가 뒤에서 사람이 타자를 치면서 쇼를 했다는 거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눴던 게 아니라 그 뒤에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입력을 했던 거죠, 뭔가를. 그러니까 쇼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공지능의 참 발달이 쉽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2025년 정도로 봤어요, 예전에. 자꾸 말이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메타버스 미술관에서 관객이
거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얘기 좀 답답해. 뭐 답답해. 얘를 내가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 또는 이 얼굴하고 뭐 우리 아들 얼굴하고 믹싱을 하고 싶어. 이렇게 섞고 싶어. 그러면 막 그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거기엔 리액션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가 들어갔어요. 관객의 예술가적인 행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프린트 해줘서 그 관객에게 사인을 하도록 우리 아미고님들 사인 개발 아주 예쁘게 잘 해놓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될 때가 오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해서 기념품으로 주고 또 가고 하면은 이제 예술가로서의 그 뭔가 연습, 학습이나 트레이닝이 되는 미술관이 되는 거죠. 단순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예술을 행위를 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결과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속초의 메타버스 미술관은 되게 생각보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속초에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땅 부자가 있는데, 그 땅 부자 아들이 40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홍대 미대를 나왔어. 홍대 미대를 나왔는데 속초에서 그 공공미술, 즉 속초 시민들에게 예술을 제공하고자 실제로 이런저런 공공미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물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며칠 후에 속초를 가는데 아마 가자마자 그 40대 그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그 다음에 다음 기회에 만날 수도 있고 다음 기회에 속초시장하고 그 친구를 동시에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그 속초의 땅 부자 아들한테, 홍대 미대 나온 땅 부자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메타버스 미술관을 만들고자 하는 내 친구가 있다라고 나를 소개한 거예요. 이제 신문 기사랑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반응이 폭발적이야. 우와, 속초의 메타버스 미술관이요? 막 어마어마한 이제 얘가 이제 그 친구가 흥분을 했어. 흥분을. 뭐 당장에 하고 싶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이제 속초 시장에 시장 되기 전부터의 구상이 있었고, 메타버스 미술관, 메타버스에 관해서. 근데 그것을 이제 너무 하고 싶어하는 속초 땅 부자의 아들까지 생기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참 이거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물론 완공되는데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이 계획의 구상과 초기 자본의 투입, 그다음에 초기 부지의 선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 아미고님들한테 지금 전달을 하면서 메타버스 미술관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걸 제가 지금 예고를 하는 겁니다. 빨리 좋은 사인을 개발을 해라. 아미고님들 다 사인을 개발을 해라. 제가 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2019년을 1919년이라고 얘기를 했던데 1919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까 중학교 때 정정주랑 나눴던 농담 아 발음이 안 되는 한 군인의 죽음에 대해서 농담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정주랑 숭일중학교 미술부를 할 때죠. 그때 저는 좀 미술부를 늦게 들어갔고 1학년 중1 말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수업 시간에 3.1 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났냐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연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중학생이.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꼰대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중요한 3.1 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를 어떻게 중학교 2학년이 모를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냥 나가서 20대를 맞았어요, 매를. 1919년을 몰랐다고. 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내가 그 전도를 모르는데 왜 매를 20대를 맞아야 되냐고. 참. 아무튼 그때부터 저는 숫자와 그 연도 이런 거를 외우는 거에 대해서 정말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도 미술사 시험에서 F를 맞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꼭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작품의 제작 연도야. 아 정말 연도 계속해서 이거. 그래서 이제 결국 F를 맞고 다시 시험 공부를 해서 B 플러스를 맞았는데, 달달달 외워버렸지 그냥. 아유, 그거 통과 못하면 졸업을 못하거든요. 전필 과목이어가지고. 그나저나 이제 그 예술의 역사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모든 작품의 연도를 다 외웠죠 그때. 시험 다시 보려고, 제 시험 볼 때. 아주 그 독한 교수가 한 명 있었어요. 정용목 교수였나.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그 좀 약간 좀 그 경희대학교 나오신 분이었는데, 어, 너무 좀 엄격하게 시험 문제를 내고 점수를 너무 엄격하게 주는 아무튼 그런 분이었어요. 아무튼 아유, 얘기가 길어지네. 어쨌건 간에 오늘 이야기는 오늘 결론을 못 지었다 참. 오늘 얘기 결론이 뭐였냐면, 그래서 이제 NFT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NFT, 저 책을 읽다 보면 CBDC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가 발행하는 CBDC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NFT 하면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게 비트코인 나오고 뭐 블록체인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하고 NFT하고 메타버스, 이게 서로 여기 보면 연결되잖아요. 이게.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서로 같이 가는 개념이어가지고. 그런데 결국 이제 그 달러 패권은 미국이라는 국가로부터 오죠. 미국이라는 국가. 그래서 결국 화폐의 운명은 그걸 예측하는 사람들 많아요. 화폐의 운명은요, 지금 화폐는 국가가 보증을 해주거든요. 국가가. 근데 이 시대가 끝날 거라는, 국가가 보증하는 화폐 시대가 끝날 거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이제 그 미래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게 되면은, 그러면 미래 화폐는, 미래의 예를 들면 코인이나 토큰은 무엇이 또는 어떤 존재가 그 가치를 보증해 줄 거냐 이 말이죠. 어떤 존재가. 바로 그런 고민에서 제 결론은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이 될 수 있고 한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리들 그림이 규칙 그림이 된다, 이제 이런.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는 지금부터 노력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몇 년 전에 제가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책을 보면서 또 몇몇 미래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국가가 화폐를 보증해주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런 어떤 예측들과 함께 묶어서 봤을 때,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뭐 속초의 메타버스 미술관이라던가
그리고 미래의 그 통용되는 통화량, 통화, 화폐나 토큰 또는 코인에 그 뭐 발행 있는 발행도 할 수 있겠죠. 시니어리지, 세니어리지 발행도 하면서 그걸 보증해주는 존재가 국가는 아닐 것이다. 나라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이 두 권의 책을 보면서 그 얘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거죠. 네, 이상입니다. 써니.